안녕하세요. 먼저 새벽에님 구독료 보내주신 거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작은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뭐 작은 만남이라는 게 그 사촌 동생하고 어, 어머니 그 상 때 와주셨던 분들 몇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뭐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뭐 다들 바쁘셔가지고 뭐 한 분 정도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뭐 사촌 동생하고 어 아는 지인하고 세 명이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얘기는 뭐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뭐 투자 얘기도 약간 뭐 하는 정도, 뭐 대략적인 투자, 그러니까 경제 흐름 정도, 뭐 이런 얘기 조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은행의 잔고가 좀 간당간당하다 보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체크카드만 한 두 개 쓰는데 체크카드를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갔다가 체크카드 안에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가 안 꺼지길래 보니까 돈이 부족했더라고요. 돈을 조금 이체를 시키고 다시 껐는데 돈이 또 몇백 원이 부족해가지고 또 안 꺼졌어요. 그래서 이거 좀 부끄럽더라고요. 뭐 경상도 말로는 넘사스러웠지요. 좀 카드를 껐는데 한도 초과이라면 넘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인데 돈이 없어서 안 꺼졌어. 넘사스러워가지고 세 번 만에 껐습니다. 돈을 두 번을 이체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미리 이제 돈을 갖다가 이체를 시켜놨지요. 이체를 시키다 보니까 새비게님 자발적 구독료 넣으신 거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새배인님 같이 자발적 구독료 넣어주시면은 내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감사드려야 될 겁니다. 새배인님께.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분이 더 참여를 하셨지요. 뭐 자발적 구독료인지 아니면은 이익에 대한 1%뭐 보답인지,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해주시는 분이 두 분이 늘었는데 뭐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두고 보면 될 일이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화수목 중에서 지될 거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떨어졌네요. 나는 여러분들께 묻는다는 거는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나는 위쪽으로 상방으로 몰빵을 쳤는데, 그러니까 위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강하게 하고 있었지요. 근데 떨어지길래 수익 난 거 눈물을 머금고 내가 뭐 손절은 아니고 좀에 익절 쳤습니다. 한 250% 정도 수익 난 거 그냥 청산했으면은 뭐 조금 빵빵해졌을 건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손절을 치는 바람에 이까지 떨어지는 거 막을 수 있었고, 이날 바닥 쪽에서 다시 좀 오늘 시가부터 들어갔네요. 시가부터 쭉 깔아가지고 했다가 반대 매매 나갈까봐 밑에 거는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전날인가 금요일 어느 날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유가 좀 많았는데 대여계좌에 금요일 날 반대 매매가 또 나갔더라고요. 뭐 반대 매매 뭐 금액은 뭐 수량은 좀 많은데 뭐 금액은
손실이 별로 없는 뭐 그런 거였는데, 원래는 반대매매 나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음봉이 일어나면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하락이 돼서 그 나갔더라고요. 아직 HTS를 새로 쓰게 되면은 그게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적응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가 ATS를 몇 번 바꿨는데 뭐 한 30년 동안 몇 번 바꿨습니다. 우리가 HTS를 직접 쓴 거는 뭐 30년이 안 되지요. 한 2000년경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20년 좀 넘었는데, HTS를 바꿀 때마다 화면도 그렇고 조금 뭐가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불편함 때문에 거의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허다 했지요. 이번에도 계좌가 몇 번 박살이 났지요. 박살났다는 게 거의 뭐 계좌가 뭐라 그럴까, 전체가 반대면에 나가가지고 계좌가 완전히 앵꼬 난 상태가 한 두 번 생겼지요. 그리고 조금 적응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매매가 나가서 이 적응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좀 났을 때 조금 털었으면은 반대매매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또 그리고 그 정도로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정도로 끝이 나겠구나 하고 장이 끝나기 전에 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만날 약속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금요일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월화수목 내가 틀렸다, 나는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렸다, 뭐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조금 빨리 들어갔는데 좀 늦게 들어갔으면은 그나마 나았을 텐데 뭐 하는 부분이죠. 요 날이 목요일이고 요 날이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 날 가격이 목요일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졌지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올랐는데 떨어졌지요. 원래 옵션이라니 그렇습니다. 올랐다고 해서 꼭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서 거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코스피 200이고 코스피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로 보면은 조금 뭐 그래도 뭐 21선 지지받고 비슷하네요. 내가 주로 보는 게 선물인데 선물 차트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내렸다가 조금 올라가지고 끝이 났고, 야간을 보면은 야간에서는 약간 밀렸는데 그래도 여기 뭐 가격이 평선이 뭐 얼마 21선 뭐 지지받고 5일선 21선 사이에 지금 있는 이런 상태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그 다우가 조금 올랐고 나스닥도 조금 올랐고 S&P 500도 좀 올랐고 반도체는 좀 많이 올랐고 뭐 이렇게 끝이 났고, 뭐 유로스톡스는 장중엔 좀 오르더니 뭐 결과는 뭐 약간씩 내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끝이 났고, 뭐 가끔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올랐고 니케이도 약간 올랐고 의외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맞나? 새벽이님께서 미국 휴장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뭐 매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왕이면 한 일주일만 정도 먼저 알려주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서면 까먹고 자꾸 까먹는데 새벽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9일날하고 30일날 무슨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 저기다 적어놨는데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었고 GDP 성장률 발표가 8월 29일 날 있었고 PCE 물가지수 발표가 8월 30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끝난 다음이죠. 토요일이면 미국 장도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PCE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GDP 성장률이 어찌 됐는지에 영향이 나타날 건데 지수로 미국이 휴장을 하니까 조금 오리무중이죠. 오를지 내릴지 그대로 있을지. 근데 미국이 월요일 하루인가 이틀인가 모르겠는데 휴장입니다. 월요일 휴장이면은 그 영향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는 이틀 가죠. 이틀.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야간에 보면은 또 우리 옵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콜 쪽으로. 선물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밑으로 좀 더 눌릴지 뭐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위쪽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더 눌리면은 근데 옵션 이 가격들을 보니까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있더라. 근데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눌릴 만큼 눌렸기 때문에 눌릴 만큼 눌렸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선물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점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뭐 눌릴 만큼 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조금 오를 때가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갭을 메워줄 거냐, 아니면은 요 고점 정도까지 갈 거냐, 뭐 그게 관건인데 이틀 동안 많이 올라가 봐야 뭐 10포인트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점을 뚫기는 쉽지가 않겠지요. 고점을 일단 뚫으면은 뭐 대박인데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50% 이하겠지요. 앞만 많이 본다 하더라도. 그럼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올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 지금 당장은 그 확률도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시시아상에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야간까지 합치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매수 신호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60분으로 본다 해도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수 신호가 뭐 맞다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가 지금 이 위클리하고 코스피 200 9월물하고 10월물하고 11월물을 쭉 관찰을 유심히 했습니다. 유심히 했는데 10월물을 보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뺐더라고요. 프리미엄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9월 만기가 오늘이 9월 1일이죠. 9월 1일이니까 다음 주 둘째 주죠. 둘째 주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일쯤 될 겁니다. 10일쯤 되면은 영업일로 따지면은 뭐 9일인가 남았더라고요. 뭐 월화수목 금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 이래 되니까 9일이 남았습니다. 9영업일이 남았는데 지금 9월물은 프리미엄이 그래 많이 안 빠졌거든요.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다. 야간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야간에는 좀 빠졌는데 이 장이 끝났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붙어 있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도 뭐 하방 쪽으로 보이지 그래 상방 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일시적으로 상방으로 올랐다가 하방으로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방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5일선, 11선 요런 선 정도일까? 아니면은 이 고점 정도일까? 아니면 요 갭을 메우는 정도일까? 요거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A, B, C로 끝이 난 건지 A, B, C, D, E가 될 건지 요것도 잘 모르겠다. 만약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요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올라갈 것인지 요 정도 갈 것인지 요 갭을 메우는 수준까지 갈 것인지 이 고점을 뚫을 수준까지 갈 것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다. 뭐 이 말이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모를 때
그리고 요때만 해도 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어졌지요. 요런 상황에서 강하게 올라가면은 조금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요동치고 수익이 나면은 요때다 하고 여러분들은 팔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슈팅이 나오면은 재수네 하고 팔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원하는 가격까지 와주면은 아주 감사한 일이고, 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팔아야 되겠지요. 팔고 났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넘어서 버리면은 또 아쉬워하겠죠. 실력을 한탄하면서. 그 다음에 이 좀 전에 말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9월물이 프리미엄이 변동성이 아직 많이 높은데 비해서 많이 높지 않고 좀 높습니다. 근데 10월물을 딱 보면은 변동성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 정도 수준 같으면은 지난 월물, 지금 월물, 9월물 시작보다도 낮아요. 다음 월물이 아직 2주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10월물이 시작될 때쯤에 더 내려갈까? 그러니까 10월물이 시작될 때까지 별 이상이 없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더 내려가고 변동성이 더 내려가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10월물에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0월물에, 그러니까 9월달이죠. 9월달부터 10월 초순까지 크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짜자작 청산하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 한번 밀어주면은 어느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재차 올라가겠지요. 올라가거나 행방은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래 떨어진 게 있으니까, 이게 바닥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요 바닥을 뚫지 않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이게 바닥이 아니면 요 뚫고 내려갈 건데, 내가 요 떨어질 때 알았거든요. 근데 이만큼이나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 예상을 넘어서는 하락을 보였거든요. 내 예상을 넘어서는 하락. 나는 많이 빠져봐야 뭐 어느 정도 이래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빠져버렸죠, 심하게. 그래서 와, 상상을 초월하구나. 그래서 푸 쪽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2850배라는 월물에서 수익이 났고, 위클리에서는 뭐 3600배 뭐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이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사이에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늘어난 변동성이 당월물은 거의 다 줄어가고, 차월물, 10월물은 9월 둘째 주, 그러니까 이번 달 둘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10월물은 오히려 또 폭발할 수 있는 응축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응축력이 9월달에 폭발하느냐 10월달에 폭발하느냐 그건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폭발하는데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것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서 응축이 됐다가 위쪽으로 폭발할지, 아니면 내 예상대로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폭발할지, 요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위로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좀 전에도 내가 한 2번 얘기했는데 정말 잘 모르겠다. 내가 그냥 보기에는 뭐 대략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또 다른 관점은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면 한두 달 안에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1% 이하입니다. 1%, 0.1% 이하입니다. 내가 볼 때는 0.1% 이하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파동이 벌어진다. 근데 요 파동이 요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 저점을 뚫는다. 이러면은 또 옵션 쪽에서 어마어마하다 해도 앞전에 나왔던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어쨌거나 뭐 한 100배는 넘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과연 벌어질 것이냐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니고 뭐 이 포지션,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내가 요 8월 9일부터 이제 9월물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매수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8월 1일부터 보면은 8월 달은 외국인이 2조 8천억을 팔았고, 콜을 2조 8천억을 샀고, 풋을 2조 8천억 2만 8천 수량이가 계약이죠. 풋을 이 정도 했으니까 상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8월 물이 끝나고 9월 물이 시작됐을 때, 9월 물이 시작됐을 때는 어찌 되냐? 거래소가 많이 줄었죠. 2조 8천억에서 뭐 7천억 됐으면은 2조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여기서 올라오는 동안에 2조를 샀다. 내려오는 동안에 또 금액을 많이 팔았지요. 그걸 합쳐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콜이 수량으로 볼 때 28,000 계약을 갖다가 팔았고, 풋을 1,500 계약을 팔았고, 개인을 보면 풋을 3만 계약을 매도 쳐놨으니까 또 요거 잡아보면 밑으로 내려가려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올라가면서 좀 밀어 올리면서 개인의 풋의 요 수량이 커지게 되면은, 금액도 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하방으로 한번 더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이 콜로 볼 때는 콜을 갖다가 매도를 많이 쳐놨지요. 그 방향은 하방이라는 얘기고, 또 하방 쪽에도 매도를 쳐놨죠. 그러면 결국은 양방으로 해가지고 조정으로서 프리미엄 변동성을 줄이고 양방으로 먹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매수를 먹는 게 아니라 매도를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줄이면서 양매도로 먹겠다는 게 지금 외국인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응축돼 가지고 9월 10월 물에 응축이 강해져서 다시 아래든 위든 한번 크게 움직인다면은, 그러면은 또 한번 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때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볼 필요가 있다. 분할 매수로서 노리고 있던 것들, 만약 위로 올라갔다 빠지면 좋은 기회가 되고, 뭐 바로 빠지게 되면은 그래도 내 구독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좀 있지요. 그 중에서 많이는 말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별 매매로 보면은 8월 23일부터 계속 팔았네요. 어디가 8월 23일이냐 하면은 요날이 8월 23일입니다. 양봉이 나왔던 날이지요. 양봉 빈침 놓은 날, 이 날이 8월 23일 날. 이때 9,200억을 팔았거든요. 요걸 계산하니까 금액이 뭐 2조 3천억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넷, 여섯, 6영업일
6영업일이면은 일주일하고 하루 더 되죠.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은 3,700억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올랐지요. 팔아도 올랐는데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래가 없으니까 또 금요일 날 미국이 조금 올랐죠. 미국 시장이 뭐 반도체주는 뭐 2.7%인가 3% 가까이 올랐고, 뭐 다우 나스닥 그러니까 S&P 500하고 나스닥은 1%좀 넘게 올라간 것 같고, 요즘은 다우를 보고는 별로 방향을 잡기가, 또 방향에서 움직임의 크기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다우를 위주로 좀 움직였는데 요즘은 다우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뭐 하여튼 다우는 뭐 지표의 영향에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 예상은 아직도 상방을 보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손절할 필요는 없지요. 주식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것이고 계속 팔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요 내려올 때는 뭐 조금 샀겠지요. 그리고 뭐 빨리 파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아직도 들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뭐 계신 분은 그래도 들고 계시고, 뭐 파셨던 분들은 다시 재매수할 기회를 갖다가 뭐 노리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하락을 할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응축이 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해리슨이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말이 많은데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해리슨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내인데는 뭐 별 크게 영향이 없는데, 해리슨이 되면은 내가 돈 벌 기회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방으로 크게 쳐박을 수 있다. 해리슨이 되고 트럼프가 되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좀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리슨하고 트럼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트럼프는 뭐 김정은이가 지금 뭐 살았다 죽었다 말이 많은데, 김정은을 구설리 가지고 뭐 자기 편으로 만들 역량, 또 어쩌면은 북한에다가 미군 기지를 지으려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하도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생기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1990년에 동독 무너질 때, 독일 통일될 때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눈치도 못 챘습니다. 뭐 여러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발표하던 사람이 뭐 술이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뭐 곧 통일이 될 거다, 언제 될 거냐 기자가 물으니까 지금이다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부로 통일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오는데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뭐를 잘 보는 사람이 한 얘기가 북한과 남한이 곧 교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은 아직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또 곧 통일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 통일이 돼도 연방제 형식으로 되고 왕래를 갖다가 뭐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왕래가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와서 뭐 지금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굉장한 불만 세력이 되겠지요. 왜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사냐, 이런 불만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빈부차가 크면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간절히 원했던 세력, 시대 사람들이 뭐 10몇 년생, 20몇 년생, 30몇 년생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지요. 특히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이북에 고향이 있던 뭐 10몇 년생, 20몇 년생들은 거의 살아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시고, 살아계신다 한들 뭐 거의 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가진 분이 그래 많지 않다. 그래서 북한 주민과 우리 남한이 되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4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4차원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통일이 가까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그런 기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찌 될 거냐, 뭐 월요일날 미국이 쉬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일단 미국이 올라서니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틀 동안 얼마나 갈 거냐, 뭐 한 번 갈 때 뭐 5포인트도 가고 10포인트도 가니까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배제는 못하고 요 고점 근처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은 요 5일선 정도를 넘어설 가능성은 있다. 이 5일선 해봐야 한 4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되니까, 4포인트 정도는 뭐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 올라간 거 정도만 오르면은 갑니다. 게다가 반도체주가 뭐 2.7%, 3% 가까이 올라서니까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준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졌지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이 저점을 안 깨고 올랐다가 내리는데, 이 내리는 거 뭐 가만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이 대충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로 좀 올라갈 텐데, 이게 좀 세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좀 더 올라가 준다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요 갭까지 메워준다면은, 그 접대 봤을 때 우선주는 요 갭을 메웠잖아요. 그래서 이 갭까지 메울 가능성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힘없이 내려왔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어쨌거나 한 3% 정도 뭐 올라서니까 74,300에서 3% 정도 오르면은 뭐 대략 한 얼마입니까? 한 2,000원, 200원 오릅니까? 여기서 2,500원 오르면 7만 6천원 되나? 7만 6천원. 뭐 지수가 그 정도 오르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뭐 좀 세게 올라가지고 뭐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올랐다가 미국이 휴장이 끝나고 뭐 화요일 다시 개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수 발표한 거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9월 초순에 또 무슨 발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발표가 뭐 호재로 작용해서 위로 더 올라간다면은, 호재로 발생 호재,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호재로 발표될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바이든이 대권 후보였다가 바이든을 아웃시키고 해리슨을 갖다가 경선 없이 대선 주자로 민주당이 밀었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미국이 참 이상한 짓을 요즘 많이 합니다. 한 10년, 20년 전부터 미국이 이상해졌어요. 하여튼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해리슨이 트럼프를 이긴다, 뭐 빡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이기는 게 확실하다. 트럼프가 총 맞았을 때만 해도 뭐 100%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지요. 근데 해리슨이 나오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리슨 같은 경우 또 이 뭡니까, 대선 자금을 갖다가 모으는데 또 일각이 있는가. 대선 자금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모였지요. 미국은 선거 전이 돈 싸움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대선 자금이 많이 모였다는 거는 트럼프하고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2달 남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한 2달 남았다 들었거든요. 2달 남은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이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가려면은 뭐 어느 종목의 주가가 올라야 되나,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관한 업종을 또는 종목을 올릴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볼 때 응축되고 있는 게 윗방향을 위한 응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도 빠진다 하니까 밑으로도 안 빠질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포지션으로 보면은, 외국인 포지션으로 보면은 뭐 밑으로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다. 근데 금방 올라오겠지요. 이상하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밑으로 뺐다가 위로 갈지,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떨어질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방향은 위쪽 방향인데 그 와중에 뭐 올랐다가 내릴지 내렸다가 오를지 뭐 그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은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주가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지원하는 세력들 중에 군산복 합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기 만들어서 팔아먹어서 먹고 사는 업체들이 트럼프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전쟁이 안 나면은, 없으면은 무기를 못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은 전쟁을 안 나게 하고도 무기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뭐 더더욱 좋은 거고. 어쨌거나 전쟁은 없으면 좋겠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안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종결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는데 돼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말을 믿으면 안 되고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행동의 결과를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삼성전자는 좀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됐다. 그래서 좀 올라갈 것이다. 짧은 매치를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21선을 갖다가 여기서 볼린저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 이게 가대가 벌어졌고, 급하게 떨어졌고 급등을 하긴 했는데 급락에 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힘도 약하죠. 그리고 2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5일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21선에 지지받고 5일선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5일선을 월요일날 뚫고 올라가고 화요일도 강하게 밀어 올려준다면, 그리고 미국이
휴장이 끝나고 다시 개장을 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또 올라간다면 우리도 요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게 다음 주에 벌어질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다르게 요까지 올라오고 나는 한계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거라 해서 밑으로 내려갈지. 밑으로 내려간다더라도 조정입니다. 이 하락에 대한 조정으로 나는 보이는데 또 미친 척하고 이걸 뚫고 내려갈 수도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없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이때는 뭔 사건인지 잘 모르고 떨어졌거든요. 뭐 지나고 보니까 미국 경기가 둔화되니 일본에서 뭐 돈을 갖다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뭐 걷어들이는 걸 뭐라 하는데 그 사이 까먹었습니다. 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이 하락 부분을 지진으로 따지면 본진이 오기 전의 전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본진이 한번 있을 수 있는데 그 본진이 언제 올 거냐? 9월 달에, 그러니까 10월물 요번 9월 달에 올 거냐? 요번 9월부터 10월 초순까지 올 거냐? 본진이. 아니면은 내년에 올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10월물이 응축이 되고는 있다. 그래서 9월달 10월 초순까지 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처럼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연달아 올까?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큰 게 연달아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1000배 이상 난 게, 1000배 이상 난 게 지금까지 2번 있었죠. 한 월물에 난 게. 2000년 초반에 9.11 테러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경인가 그 미국 부채한도를 갖다가 그 뭐라 해야 되나, 늘리지 못해가지고 그 행정이 마비되면서 떨어졌던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 팬데믹 때, 요때는 1000배 안 났습니다. 요래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00배가 안 났어요. 이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1000배가 안 난 걸로 난 기억을 합니다. 요 짧게 떨어지고 주봉을 보면은 짧게 떨어졌으니까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밀어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도 보면 보이죠. 이게 과대가 벌어졌다. 통상적으로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위로 21선 이상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왜 이리 힘이 별로 없을까? 뭐 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떨어지다가 이게 과대가 되니까 볼리면 상단까지 갔거든요. 여기도 이게 과대가 되니까 볼리면도 상단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뭐 좀 올랐지요. 이렇게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는 좀 틀리거든요. 지금은 이걸 올라갈 때로 봐야 되는지, 뭐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끝나고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 과하게 떨어져서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요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변수라는 게 대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대선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질 생각은 별로 없나 봅니다. 질 생각이 있으면 바이든으로 계속 그냥 밀고 갔겠지요. 근데 부통령으로 바꾼 이유가, 경선도 없이 바꾼 이유가 뭐 지명 비슷하게 바꿨지요. 뭐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민주당도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주가지만 미국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도움이 된다면
안 올릴 이유가 없겠지요. 자, 다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이 이 주봉입니다. 나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올라가다 좀 떨어졌는데 뭐 재차 올라가는 게 반등인지 상승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리밴드 하단까지 왔다가 중단을 뚫었지요. 그리고 제일 큰 게 S&P 500이죠. 나스닥도 중요하고 S&P 500도 떨어졌다가 전고점을 뚫으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볼리밴드 중단을 뚫고 5일선도 뚫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위로 올릴 만큼 위로 올릴 것이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대폭락이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잡으면은 대폭락을 막아낼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숱하게 많이 찍어낸 돈 때문에 뭔가가 그 버블로서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걸 갖다가 뭐 미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트럼프한테 있을까? 트럼프는 워낙 신출귀몰 뭐 대단한 인물이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차원이 좀 높은 한 4차원 5차원 되는 인물이라서 내 머리 가지고는 판단은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나는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이 주식이나 옵션 거래하는 데는, 파생 거래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내가 거래하는데 그래 크게 유리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까지 다 나오게 됐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옵션 가격에서 특히 9월물보다는 10월물의 변동성이 줄고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 이 응축된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그거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관찰에 의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만약에 하방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말 랠리라는 거는 거의 항상 있어 왔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대감으로 있는 연말 랠리.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많은데, 갑자기 한 번씩 이래 툭툭 떨어져도,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 내가 여러 번 해왔지요. 이렇게 별 이유도 없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내가 이게 본진이 아니다, 전진이다, 본진이 오기 전에 이 전진이다 하는 얘기는 본진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건으로 뭐 3차 대전 얘기도 나오고, 뭐 산업이 바뀌게 되면은 전체가 크게 바뀝니다. 크게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존 산업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새로운 산업 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의 이동도 생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잘 관찰하고 시장에 잘 살아남아 있다가 거기에 올라타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안 보일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어디 갔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나는 지금 보는 게 여기서 좀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떨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저 사람이 저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뭐 어설프다, 뭔가 모호하다, 하여튼 뭔가 지금까지 다른 것 같거든요,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관찰했다가 다음에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포지션을 위쪽으로 잡아 가지고 짧은 기간 위쪽으로 갈 것이다. 짧은 기간에 그러면 한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암만 길어도 2주 안쪽. 그리고 많이 올라서니까 이제 또 최소 조정은 있겠지요. 그 조정이 있을런지 아니면 이걸 뚫는 하락이 있을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제일 좋은 거는 이걸 뚫는 하락이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면은 이것 뚫는 하락이 놓으면은 그러면 대반등이 한번 다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큰 돈 벌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잔돈 벌 기회 말고 그런 개념으로 됩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전 세계 주가가 한번 무너질 겁니다.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너질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게 올해는 아니다. 근데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큰 호재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나름대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보다 주식을 더 잘하시고 뭐 이 댓글을 이래 보니까 머리도 뭐 내보다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기준을 잡아주면은 뭐 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이 정도가 다니까 아는 거를 다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벌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 관점에서 그 시점에서 그 관점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횡설수설 한 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도 내가 한 말을 무슨 말 했는가 다시 한 몇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익을 좀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날란지 모르겠지만은 마치겠습니다.